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여러가지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라는 그 식이 있습니다. 방정식이 있습니다. 요것의 해를 구할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자,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겠죠. 자,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을 자, 곱하기 해서 6이 되고 더하기 해서 그죠? 마이너스 5x가 되게끔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6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x제곱은 x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대각선을 이렇게 곱해봅니다. 요 x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면은 여기 마이너스 3x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x에서 그죠? 대주면은 마이너스 5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로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은 6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조합이 생기면은 자 x 빼기 2, 그 다음에 x 빼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이것이 제로가 되는 경우는 x가 2하고 3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조합식을 그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으면은 인수분해가 아주 쉽게 됩니다. 이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조합식 찾는 것이 그죠 뭐 어렵다. 규칙을 잘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인수분해 구하는 식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 다른 또 쉽게 인수분해를 하는 방식이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여러분들 인수분해 공식 아시죠?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게 제일 편하긴 편한데 이것은 수치를 또 대입해서 그죠? 이 공식을 외워야 된다는 또 애로사항이 있죠. 자, 공식 한번 보겠습니다.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라는 이제 일반 그 2차 방식의 식이 있습니다. 자, 이것의 해는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식을 이용해서 여기 a, b, c 여기 개수 있죠? 요 개수를 요 공식에다가 대입만 하면 해가 바로 얻어지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공식을 외우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죠.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 이런데 이것이 이제 입에 이렇게 붙어서 잘 외우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 특히 그죠 수학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또 학생이나 전공 쪽에서는 이 공식을 또 잘 까먹죠.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 구하는 방식, 공식에서 이 조합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2차 방식의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 이제 조금 더 뭡니까 이해하기 편한 조금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해를 구하는 방식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식이 있죠.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제로라는 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마이너스는 여기 고정되어야 돼요. 항상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겠고 이건 항상 플러스식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에 대해서 이 5에 대해서 그죠? 5를 나중에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겠지만은 5를 2로 나눕니다. 2로 나눈 다음에 빼기 t를 하고 그 다음에 5를 2로 나눈 다음에 플러스 t를 합니다. 여기 나중에 이제 알파벳이라는 해가 될 텐데 그건 나중에 이런 설명하고 지금은 이 5를 뭡니까? 2로 나눈 다음에 빼기 t 플러스 t를 합니다. 이걸 곱해주면은 앞에 6 있죠? 요 끝에 수 6이 되도록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여기서 t는 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자 4분의 25 마이너스 t의 제곱은 6이죠. 그러면 t의 제곱은 요 6을 이렇게 넘겨주면 그죠? 4분의 25 마이너스 4분의 24에서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곱해가지고 4분의 1 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고 플러스 2분의 1도 있는데 조건에서 뭐랬습니까?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t는 2분의 1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대입해주면 됩니다. 2분의 5 빼기 2분의 1 하면 2분의 4가 되죠? 그래서 2가 됩니다. 그래서 해가 2가 되고 그 다음 2분의 5 더하기 2분의 1 하면 2분의 6이 되죠. 그럼 3이 됩니다. 그래서 해가 3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이 해를 구하는 방식이 첫 번째는 이렇게 조합을 해서 인수분해해서 해를 구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해를 구하는 방식이 있고 자 오늘 또 중심적으로 설명할 세 번째 공식이 뭐냐니까 이런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는 건데 한 가지 더 문제를 풀어보고 이렇게 만드는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2는 제로라는 식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랬습니까? 곱하기에서 12가 되고 더하기에서 11이 되게끔 조합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12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있겠죠. 뭐 물론 2, 6, 12도 있고 1 곱하기 12도 있겠습니다. 자 머리에 염두에 두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앞에 요 2가 되는 거니까 2가 되는 조합식이 2x하고 1x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잘 선택합니다. 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선택하면은 자 2, 4, 8이죠. 그래서 8x 그 다음에 대각선 마이너스 3 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1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하면은 3, 4, 12에서 맞죠? 곱하기에서 10이 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하고 더하기해서 11이 되는 이런 조합을 찾았습니다. 자 이런 조합을 찾고 나면 그 다음 쉽죠. 자 2x 빼기 3 그 다음 x 빼기 4가 인수분해 돼서 이것이 제로가 되는 식은 x가 2분의 3이 되고 4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요 2차 방식 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조합식으로 하는 게 왜 이제 인수분해 공식입니다. 자, 앞에 공식 기억나죠? 2a분의 2a가 2가 되죠. 2a분의 자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공식입니다. 자, 2 곱하기는 4가 되니까 4가 되고 여기는 11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11이 제곱이 121이니까 요거는 24 곱하기 4 하면은 96이죠. 그럼 121 빼기 96은 25가 되겠죠. 그래서 25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트 25는 5잖아, 그죠? 요거는 이제 5가 되니까 여기다가 뭐 5가 되니까 11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플러스인 부분은 뭡니까? 11 더하기 플러스 5는 16이 되니까 4분의 16은 약분하면 4가 되겠고 11 빼기 5 하면 4분의 6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6은 약분해서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주어진 2차 방식의 근은 4하고 2분의 3이 되겠죠. 자, 위에서 4, 2분의 3하고 일치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방식입니다. 자, 세 번째 방식은 자, 2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2는 제로라는 식이 있죠. 여기다가 양변에 2를 나눠줍니다. 그럼 x제곱 2분의 11x 11을 6으로 나누면 6x가 되겠죠. 자, 여기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 확인해야 되고 플러스가 되는 거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아까 전에 이제 2분의 11이니까 이걸 2로 나눠야 되겠죠. 자, 4분의 11 되겠죠. 빼기 4, 그 다음에 4분의 11 더하기 t가 되겠죠. 곱하기해서 6이 돼야 되니까 6이래 적었습니다. 자, 이걸 계산해서 t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4분의 11 곱하기 4분의 10이니까 4의 제곱분의 11의 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은 6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풀기 위해서 6을 왼쪽으로 넘겨주고 t를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t의 제곱은 4의 제곱분의 11의 제곱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죠? 자, 6은 뭡니까? 4의 제곱으로 인수분해야 되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4의 제곱을 이렇게 분모 문제도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죠? 곱해주면 이제 통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4의 제곱분의 11의 제곱은 아까 121이고, 6 곱하기 4의 제곱은 96이잖아요. 그죠? 4, 4, 16. 그죠? 96이죠. 그러면 이제 121 빼기 96은 5의 제곱 25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4의 제곱분의 5의 제곱 2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t는 0보다 크게 되니까 제곱을 빼버리면 되죠. 제곱을 빼버리면 4분의 5가 바로 그죠? 되겠고 요 4분의 5를 대입합니다. 4분의 11 빼기 4분의 5 하면은 4분의 6이 되니까 2분의 3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4분의 11 더하기 4분의 5 해주면 4분의 16이 돼서 4가 돼서 해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2차 방식에 대해서 해를 구하는 방식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자, 세 번째 이렇게 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제 이렇게 하는 이론적 배경이 무엇이냐라고 궁금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론적 배경 좀 보시면은 아, 저것이 저렇게 할 수 있는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식의 두 건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죠?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x 알파, x 베타. 자, 이걸 제곱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는 제로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그림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2차 방식에 두 건이 만약에 실건이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앞에 x의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요런 아래로 볼록한 요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해라는 것은 여기 알파가 있겠고 여기 베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2차 방식은 대칭이잖아요. 그죠? 중심을 쓰면 왼쪽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대칭입니다. 이 대칭이기 때문에 평균을 가면 되겠죠. 알파 베타의 중심 평균이 뭡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중심이 만약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요까지 똑같은 거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중심으로부터 알파까지 거리도 t가 되겠고 베타 거리까지도 t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t가 거리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t가 0일 때가 뭡니까? 중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 붙어버리면 중건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0이 작아버리면 t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그죠? 이 흑은이 되고 t가 0보다 크면은 이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겠죠. 자, 그럼 알파는 뭐가 됩니까? 이 중심으로부터 빼기 하는 거죠. 자, 알파는 2분의 알파 빼기 t가 되겠고 자, 베타는 중심으로부터 2분의 알파 플러스 t 해서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를 곱하면은 바로 뭐가 됩니까? 요 끝에 알파 베타 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를 곱하면은 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t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t가 됩니다. 자, 앞에서 아까 예제 있죠? 그 예제가 이제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t가 제로이면 중근이 되겠고 0보다 크면은 두 실근이고 작으면 아마 이제 흑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났는데 혹시 미분을 뭐 조금만 왜 그죠? 왜요 뭡니까? 알파 베타의 중심이 2분의 알파 베타가 될까라고 이제 의구심을 가지는 분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미분을 한번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분을 몰라도 되지만은 안다면은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x 제곱, 자, 여기까지 나왔죠. 자, 요 앞에 식이죠, 요거. 앞에 요거 2차 방식이죠. 요 식을 이제 그죠? hx라고 두겠습니다. 이걸 hx라고 하면 자, 미분하면은 양변을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h-x는 x제곱 미분하면 2x가 되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x 미분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죠. 자, 이것이 제로 되는 점. 이게 제로 되는 점이라는 게 뭐니까 미분이라는 것은 기울기잖아. 그죠? 기울기가 제로 되는 점이 바로 이 점 아닙니까? 그죠? 그죠? 이 점이 바로 기울기가 제로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x를 구해보니까 얼마입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래서 요 뭡니까? 기울기가 제로 되는 점, 요 중심, 요 값이 그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알파는 앞에가 똑같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빼기해서 t라 두고 베타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t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곱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방정식을 풀어서 t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t 값이 0이 나오면 요 식은 그죠? 중근이고 0보다 큼이 나오면 두실근이고 작으면 이제 흑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일반식을 보겠습니다. 2차 방식에 대해서 일반식으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제로다라는 식으로 바탕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면은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으면은 위로 볼록이잖아요. 그죠? 그래도 똑같습니다. 알파, 베타 두 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칭이기 때문에 이 중심점은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고 그 다음에 똑같이 같은 거리만큼 빼고 더하기 해서 알파, 베타를 두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바꾸냐니까 양변에 a를 가지고 나눠줍니다. 그럼 x제곱은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제로라는 식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 폼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그죠? 마이너스가 되고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고 요건 a분의 c가 되겠습니다. 자, 요 식에서 이제 똑같죠? 요거의 두 건을 이제 알파 베타라고 해버리면 알파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눠야 되는 거죠? 2a 마이너스 2a분의 b 빼기 t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t가 되겠죠. 그러면 곱해서 뭐가 되면 됩니까? a분의 c가 되면 되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해주면은 a분의 c가 나오면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t를 뭡니까? 구해주면은 주어진 방정식에 해를 구할 수가 있고, 자, 이것을 이용하면은 뭐도 증명될 수는 아십니까? 이걸 이용해서 알파를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t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t를 대입하면은 우리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제로라는 뭡니까? 그 2차 방식 근의 공식 있죠? 근의 공식도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t를 구해가지고 다시 t 값을 대입하면은 여기에 대한 뭡니까? 근의 공식 있죠? 이것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주어진 2차 방식의 2차 방식이 그죠? 이 근을 구하는 공식을 증명하라. 증명하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증명을 할 때 그죠? 제가 앞에 세 번째 방식 있죠? 그 세 번째 방식으로 하면은 증명이 되겠습니다. 저 아까 요거처럼 있죠? 이렇게. 자, 요 식에서 그죠? 이걸 바꾼 다음에 이걸 그대로 이걸 풀어보세요. 이렇게 풀으면 t 값이 나올 겁니다. 이 t 값을 대입해 주면은 여기 바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죠? 2차 방식의 근의 공식이 나온다. 그래서 세 번째 방식은 2차 방식 근의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그 해를 구하는 좀 더 쉬운 방식을 이제 찾아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앞에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게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앞에 기존에 이제 알려진 학교에서 배웠던 공식이 좀 그죠? 내하고 안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처럼 이 세 번째 공식을 이해한 다음에 적용하면 훨씬 더 그죠? 자연스럽게 좀 문제를 풀 수 있을 걸로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